안녕하십니까. 이투스 물리 정재민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2016년도 2월과 3월 곧 넘어가는 쯤에 과학계에 엄청난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력파의 검출이죠. 그래서 이번 TCC 제목은 중력파,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TCC 제목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주를 관측하는데 중력파가 또 다른 활로를 개척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문과생 여러분들도 논술 시간에 이 중력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이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 또는 모든 일반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과학계의 핫 이슈가 되었던 그 중력파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TCC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중간에 살짝 어려운 얘기, 레이저 간섭이라고 살짝 어려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쉬우니까 한번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일단 중력파가 어떤 놈인지 얘기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중력파는 이런 거야 얘기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중력파를 우리가 검출했다는데 그 검출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과생들은 아마 여기에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죠? 2번과 3번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일반 이과가 아닌 일반인 분들은, 일반 문과생이나 일반인 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여기는 좀 쉬운데 이 두 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도 쉬워요. 3번은 도대체 이 중력파가 검출되었다는데 우리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나랑 이 중력파가 무슨 상관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중력파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죠. 일단 이분을 빼놓고는 중력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정확히 1905년도에 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중력파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말한 중력파의 개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질량 가진 곳 근처의 시공간은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작용하긴 하지만 뉴턴의 만유인력이 왜 작용하는지는 뉴턴도 몰랐거든요. 왜 서로 질량 가진 것들은 끌어당기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인슈타인과 에딩턴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여기 안경 낀 사람이 에딩턴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원리를 밝혀준, 또 다르게 밝혀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는 빵이 바로 태양이에요. 그럼 태양의 질량에 의해 시공간, 시탁보가 시공간인데 시공간이 방금 이렇게 휘어져 있죠. 쑥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과를 굴리니까 사과가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좀 맛없어 보이는 빵이 태양이고 사과가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지구 주위의 달. 그 휘어진 시공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 시공간을 따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중력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최초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시공간 휘어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트램블린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두 놈이 이렇게 퐁작퐁작 뛰어놀면 트램블린은 어떻게 될까요? 트램블린이 이렇게 퍼져나가 버리겠죠. 그게 바로 중력파의 정체입니다. 시공간의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공간의 진동이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두 별이 서로 마주보면서 뱅글뱅글 돌아갈 때 중력파가 이론적으로는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예견을 했죠. 이런 식으로 시공간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시공간의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예언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내년 교과서 안 바뀌니까 어쨌든 교과서에는 중력파가 있으리라고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검출된 적은 없다라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꼭 바뀔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중력파는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렇게 쌍성이 서로 돌고 있어도 중력파가 나오지만 김연아도 질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르르 떨기만 하면 여기 중력파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돌 때마다 네, 주 시공간의 진동이 일어나고 중력파, 네, 중력파, 중력파 3번이나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별게 아니죠. 질량 가진 것들이 시공간을 흔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중력파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김연아가 이렇게 점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경기장에 가 있는 사람이 중력파 장난 아니네 이렇게 느끼진 않죠.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중력파가 검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실제로 이 중력파를 인류가 검출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네, 조심스럽게 예견을 한 바가 있어. 없을지도 몰라. 없어. 그렇게 단정 지는 건 아니고 참 구하 발견하기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발견해내는 그런 쾌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질량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중력파는 검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우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주에 질량 크기로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블랙홀입니다. 지구 33만 개가 모이면 태양 한 개 질량이 됩니다. 하지만 블랙홀은요, 질량이 태양이 또 수십 개, 수천 개가 모여야 돼요. 30개 정도 모여서 블랙홀 하나를 만들 수도 있지만 화성 크기의 블랙홀이 되면요, 태양이 1000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또는 여기에 나오진 제가 써놓지, 이게 블랙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써놓지는 않았지만 블랙홀이 더 커지게 되면 수십억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블랙홀의 그런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량이 작은 것들이 트램블린 위에서 놀면 그 진동이 좀 작지만 이런 질량 큰 블랙홀 같은 것들이 트램블린 위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돌게 되면 그 중력파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이게 슈퍼컴퓨터로 블랙홀 둘이 돌아갈 때 주위에 뭐 여러 가지 중력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얘네들이 돌아갈 때 여기까지 진동이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중력파가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블랙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우리 인간이 보진 못하죠. 순식간에 빨려 들어갈 버릴 테니까. 네. 방금 중요한 일이 하나 포착이 되었습니다. 블랙홀이 서로 돌다가 서로 중력에 의해 가까워 중력파가 퍼져나가면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서로 합쳐져 버렸죠. 블랙홀 두 개가 충돌을 한 겁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중력파가 나가게 돼요. 블랙홀 둘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돌아가다가 빵 하는 순간 엄청난 중력파가 나가게 됩니다. 그게 우주 공간을 타고 퍼져나가다가 지구도 통과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번에 발견된 건 130억 광년, 죄송합니다.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중력파가 13억 년이 걸려서 지구를 통과하는 구승관을 측정을 해낸 겁니다. 지구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지구의 일그러짐, 시공간이 휘어졌으니까 지구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과장되게 그린 거죠. 실제로 막 이렇게 난리가 나진 않았습니다. 이걸 관측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블랙홀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꽝 충돌해도 지구까지 오게 되면 13억 광년이니까 정말 멀잖아요. 멀리 있는 소리는 작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있는 빛은 오면서 어두워지죠. 이 시공간의 그런 뒤틀림이라는 게 실제로 원자 크기의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느끼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시공간 블랙홀 충돌했나 봐 이렇게 느끼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작고 그 엄청나게 작은 시공간의 뒤틀림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장치를 마련합니다. 레이저 간섭의 영어로 인터피어런스인데 레이저 간섭에 의한 그래비테이셔널 중력파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업저버터리입니다. 관측기. 레이저 간섭에 의한 중력파 관측기입니다. 그래서 리고라고 하기도 하고 라이고라고 하기도 하고 실험 장치가 되는데 4km, 이게 여러분 기억자로 이렇게 쫙 뻗어 있는 장치가 보이죠? 하나의 길이가 4km입니다. 엄청나게 길면 길수록 이게 아주 민감해지거든요. 그럼 장치를 한번 볼까요? 그 4km짜리 그 길 두 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이저를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받는 그 길을 얘기합니다. 레이저를 보내요. 레이저를 보내서 통과시킵니다. 하나는 반사, 하나는 통과하게 되어서 반투명 거울이었거든요. 여기는 완전 거울이라 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반사하게 되어서 둘이 만나게 되죠. 만나서 이렇게 합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과생들이 아니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상쇄 간섭이고요. 만약에 그렇죠. 방금 중력파가 지구를 통과하면서 이게 거울이 흔들린 거예요. 중력파가 지구를 통과하면서 거울이 흔들리게 되면 상쇄가 되었다, 보강이 되었다면서 얘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거죠. 아, 그러면 중력파에 의해 간섭 무늬의 변화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리원 배우는 학생들은 마이컬슨 물리 실험의 확대화, 극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컬슨 물리 실험을 확 확장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민감해지는 거죠.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의 기침만 해도 변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휙 이것만 해도 손바람에 의해 변하게 됩니다. 엄청 많이 변합니다. 그럼 저도 처음에 이 간섭 장치를 보고 이것 봐라. 지진인지 해일인지 천둥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간섭 장치를 두 군데를 미국에서도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는 루지애나 남부 루지애나주에 있고요. 하나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이거 리빙스턴, 라이거 햄포드인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천둥이나 벼락이나 지진이면 이 두 군데에서 오는데 시간차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지진파가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시간차가 생기게 돼요. 천둥, 벼락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차가 생기게 돼요. 하지만 중력파라면 지구를 동시에 이렇게 훑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두 군데, 하나 햄포드 리빙스톤인데 두 군데의 그런 라이고에서 동시에 시간을 보세요. 0.13초입니다. 0.13초에 해당하는 그 짧은 신호가 동시에 측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해일, 지진이라면 이렇게 동시에 측정될 수가 없는 거죠. 중력파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실험 장치에 1000명이 넘는 그냥 대학원생들, 대학생들도 아니고 1000명이 넘는 교수급 인원, 우리나라에서도 14분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수급 인원들이 다 뭐 했겠습니까? 다 뭐 했냐면 이게 지진이나 해일이나 또는 다른 노이즈에 의한 것인지 중력파에 의한 그 걸러내는 것만 계속 한 거예요. 그 걸러내는 알고리즘을 짜고 걸러내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 실험 장치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걸러내고 이거는 중력파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검출을 하게 된 겁니다. 검출 과정이고 그러면 도대체 중력파를 가지고 우리 인류는 앞으로 어디에 써먹을까? 그걸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었어요. 우주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되지 않나? 그냥 눈으로 본 우주가 바로 이겁니다. 가시광선으로 관찰한 우주죠. 적외선으로 관찰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적외선은 열선이죠. 이런 식으로 우주를 볼 수 있고 자외선으로 태양을 본 모습이면 태양의 그런 플레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자외선으로 관찰한 태양이고요. X선이나 감마선으로 우주를 관찰하게 되면 여기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관측 장비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보게 되면 블랙홀의 이런 블랙홀이 별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사고치는 모습인데요. 그런 것까지 이제 관찰을 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뿜어나오는 빛이 X선, 감마선이라서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게 되는 거고 물리원 배우는 학생들은 알고 있죠. 전자기파, 자기 이거 빼고요. 마이크로파로 관찰한 우주는 우주 배경 복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유아기적 모습이죠. 이건 뭐 원리야. 물리원 배우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주를 볼 수도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 네이버나 그런 지식 검색란에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치면 많이 뜨는 사진입니다. 전파로 본 우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중력파를 검출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좀 쉽게 중력파를 보게 되면 우주가 태초에 시작된 빅뱅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벌써 전파로 우주의 유아기적 모습을, 이게 빛과 물질이 분리되는 그 우주의 유아기적 모습입니다. 그럼 좀 더 과거로 거슬러 가서 빅뱅의 그런 비밀까지 우리가 벗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게 그래도 좀 짧게 본 기대입니다. 좀 더 멀리 허풍까지 좀 떤다면, 과학자로서 이런까지 할 수 있어. 허풍까지 좀 떤다면,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 영화 아시죠, 여러분? 그 영화에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우주로 나가서 우주에서 식민지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인데 방금 얘가 침공이 저 위에, 다시 한번 볼까요? 타자가 침공이 위로 가서
위쪽에 저 천장에 집이 있는 거죠. 네, 천장에 있는 집에 꽝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주심이 이렇게 돌리면서 인공 중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영화의 그런 장치는 중력의 비밀을 알아내었고, 아까 보였던 그 아버지가 딸에게 중력의 비밀을 보여줬고, 그 딸이 그걸 밝혀내서 우리 인류를 이렇게 우주로 올릴 수 있었어 라는 게 영화의 장치였습니다. 허풍을 좀 떤 거죠. 지금 당장 중력파를 검출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가다 보면 네, 이런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마이클 패러데이, 전자기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이클 패러데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했던 게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수은에 전류를 흘리고 그 위에 자석을 놓고 흘렸더니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요. 이 단순한 실험 장치가 나중에 100년, 200년이 흐르면서 우리 인류의 산업, 문화,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작은 실험 하나가.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를 전자기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영국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과학자고, 저도 정말 뉴턴, 아인슈타인 못지않게 존경하는 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은 실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중력파라는 것도 앞으로 우주를 보는 새로운 눈, 더 넘어가서 우리 인류의 문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력파, 이런 거구나. 네, 우리 인류에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네, 그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두시고, 네, 사회를 좀 살아가는 게 앞으로 좀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좀 먼 미래를 좀 더 좀 지혜롭게 볼 수 있는 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중력파에 대한 그런 TCC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보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